용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용의 숨결이 드디어 대지를 흔듭니다. 셔터맨처럼 막힌 기회가 열리고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눈앞에 떠오를 흐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하며 속으로 한숨 쉬고 물가와 근디 끝없는 경쟁에 지친 현실이 버거워 걱정이셨을 용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6월 용띠 운세가 땅속 깊이 묻혀있던 가능성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행운 숫자, 색깔 요일은 물론 투자 포인트와 건강 관리 팁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를 배경에 실어 재물운 파동을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중 시청이 어려워도 틀어만 두면 파장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금전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최소 2번 반복 시청하시고 핵심은 메모해 두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이번 달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에 남겨보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클릭하세요. 매월 업데이트되는 용띠 특화 운세와 재물운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파장이 서로 증폭돼 실제로 재무 목표 달성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행운 기운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품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2025년 6월 용띠에게 열리는 변화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용띠 운세 흐름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번 달을 관통하는 기운은 한마디로 변화를 준비하는 대지 울림이에요. 자연의 기가 아래에서 땅속 깊이 쌓였던 에너지가 수면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기라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묘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울림 속에서 용띠분들은 특히 명예와 물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밝아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한 달의 흐름을 결정짓기도 하고 오래전 헤어졌던 사람이 예고 없이 나타나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 주기도 할 거예요. 다만 모든 용띠에게 똑같이 열리는 문은 아니니 관찰력과 호기심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관건이에요.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정보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대화 속에서 들리는 작은 힌트가 금전으로 이어지고 명예를 끌고 올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달은 크게 두 갈래 길이 나타나요. 하나는 기회를 붙잡아 도약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급함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길이에요. 먼저 긍정적인 길을 택한다면 숨겨졌던 재능이 드러나고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덕분에 자신감이 오르고 도전 영역도 넓어져요. 반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중간에 실수가 잦아져서 기회를 2번, 3번 넘겨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과정을 점검하고 섬세하게 다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금전과 명예가 모두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고 일어나면 통장 잔고가 두툼해지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죠. 이번 달 용띠는 특히 투자나 부동산 관련 소식이 귀에 들어올 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다만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작은 씨앗을 곳곳에 심는 방식이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텃밭 여러 곳에 씨앗을 뿌려두고 골고루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여기저기서 수확이 시작되는 그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정보 네트워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험자의 사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거나 남의 돈을 빌려 큰 판을 벌리면 중반 이후에 자금 압박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특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작은 수익이 쌓이는 흐름이 강해요. 주식이나 코인, 단기 변동에 올라타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묶여있던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운도 있어서 예전에 빌려줬던 돈이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거나 보험금 환급처럼 예상 밖의 현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소비로 돌리기보다는 비상금 통장이나 장기 투자 계좌에 옮겨두면 다음 달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자금이 생깁니다. 먼저 금전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달 용띠는 이자나 배당처럼 복리로 불어나는 돈줄과 일시적인 일거리 보너스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만기일이 다가왔다면 단순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금리,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재해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3년 전 같은 시기에 예금을 묶어두었던 한 용띠 분이 이번 달 만기와 동시에 우대 조건을 재협상해 연이자율을 무려 2%나 더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어요.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수입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특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평소보다 많은 주문이 몰리거나 갑자기 단가 인상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나친 확장 욕구를 잠시 눌러두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가령 주문이 쏟아진다고 해서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계절 변동을 맞으면 자금 회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생긴 여윳돈 중 절반 이상은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달은 현금 비중을 35에서 40%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나머지는 채권형 상품이나 우량주, 배당주 중심으로 분산하되 고위험 고수익 상품은 전체 자산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전략이 좋아요. 주 초에 짧게 흔들려도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회복되는 종목이 눈에 띄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큰 하락을 마주하더라도 담담히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죠. 이번 달에는 기온 변화가 크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관절과 호흡기 질환이 도드라질 수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의 용띠분들은 무릎과 허리 관절을 따뜻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을 습관화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50대와 60대는 위장과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죽이나 미음으로 속을 토닥여 주세요. 70대와 80대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변동이 클 수 있으니 짠 음식을 멀리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면서 햇빛을 쬐면 뼈 건강에도 좋아요. 건강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40대 초반 직장인 한 분은 요즘 들어 목과 어깨가 유독 뻐근하다고 하소연했어요. 사무실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 있다 보니 혈액순환이 막히고 염증 반응이 잦아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은 스탠딩 데스크를 도입하거나 쉬는 시간마다 팔을 위로 뻗어서 양옆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실제로 같은 문제를 안았던 용띠 고객이 한 달 동안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나서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집중력까지 향상됐다고 보고했어요. 50대 중반 사업가 한 분은 과도한 회식과 야식으로 체중이 늘고 속쓰림이 심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위 점막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를 낮은 온도로 우려두고 수시로 마시면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또한 매일 저녁 식사 후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여 불편함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60대 후반과 70대 어르신들은 이달 들어 혈압과 혈당 수치가 다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2차례 셀프 체크를 권장드려요. 수치가 평소 범위를 벗어나면 곧바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발끝 치기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뇌혈류를 올려 두통을 예방해 주니 실내에서 TV를 보면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불면증 경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실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30분 먼저 멈추는 디지털 디톡스가 큰 효과를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는 사운드 베스나 자연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심호흡을 반복하면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번 달에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도 살펴보죠. 숫자는 5 그리고 색깔은 칠흑 같은 검정이에요. 5라는 숫자는 지나친 욕심과 연결돼서 투자 시기에 과도한 베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검정은 기운을 지나치게 흡수해서 용띠의 원래 밝은 에너지를 가리게 됩니다. 옷차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에서 이 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작은 문제라도 커 보이는 착시가 생겨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발표나 계약 자리에 갈 때는 검정 계열 정장을 입어야 한다면 안쪽에 밝은 이너를 매치해서 상쇄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주세요. 피해야 할 숫자 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통계적으로도 용띠가 흉한 기운을 보는 시기에 5가 포함된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를 본 비율이 평소 대비 18%가량 높았다는 자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연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 기운이 5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는 달력 속 5가 들어간 날짜를 한 발 물러서서 재검토해 보세요. 반대로 행운을 부르는 숫자와 색깔도 있죠. 숫자는 9, 그리고 색깔은 따뜻한 산호빛이에요. 9는 완성과 장수를 뜻해서 일의 마무리를 돕고 작은 결과를 큰 성과로 확장시켜 줍니다. 산호빛은 동틀녘 하늘빛과 비슷해서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의미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산호빛으로 바꾸고 비밀번호에 9가 들어가는 조합을 넣어보세요.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색깔 면에서 검정을 멀리하라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검정은 우주의 모든 빛을 품고 있어서 본래는 강력한 보호색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하늘 기운과 만났을 때는 보호가 지나쳐 외부 순환까지 차단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 결과로 외부의 좋은 기운도 막히고 안에서는 답답함이 커질 수 있어요. 반면 산호빛은 따스한 햇살처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부드럽게 모아주어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산호빛 넥타이를 메고 발표를 했던 한 분은 청중 호응을 2배 이상 얻어 후속 미팅까지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행운을 끌어당길 날짜 2가지를 골라볼게요. 첫째는 음력 5월 8일이에요. 양력 기준으로는 이 달 중순쯤이에요. 새벽 공기가 가장 맑은 시간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엉켜있던 걱정이 서서히 풀리면서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둘째는 음력 5월 22일이에요. 양력으로는 이달 말이에요. 오후 3시 전후의 남쪽 방향으로 잠깐 산책을 나가면 마치 길 위에 놓여있던 보석을 줍는 듯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돈이 될지 사람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 인생의 방향을 바꿔 줄 촉매제가 될 거예요. 행운 날짜 2개를 조금 더 그림처럼 설명해 볼게요. 음력 5월 8일 새벽 동쪽 하늘은 분홍과 주황이 어우러진 여명으로 물듭니다. 이때 용띠는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시선으로 꾹 눌러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면 말 그대로 기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장면을 기록해 두세요. 이미지든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장면이 이달 말에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력 5월 22일은 달이 많아진 밤이 찾아오는 시기인데 그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남쪽을 향해 10걸음 이동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만약 하늘에 새 2마리가 나란히 지나간다면 재물운 강화 신호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쪽을 향해 5번 박수를 치며 감사 인사를 하면 기운이 완전하게 자리 잡아요. 용띠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도 3가지 짚어볼게요. 첫째, 낡은 지갑이에요. 지폐의 집이 허름하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가요. 두 번째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계 바늘이 멈춘 채로 방치되면 시간의 흐름이 막힌다는 의미라서 돈의 순환도 막힐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영수증 묵은 영수증 뭉치예요. 이미 지나간 지출의 기운이 남아서 새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니 서랍 속에 주워 담은 영수증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빚발의 내군 부적도 문제입니다. 예전엔 보호 부적이었을지 몰라도 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막힌 기운이 돼요. 오래됐다고 느껴지면 감사 인사를 하고 태워서 깨끗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52년생 용띠 임진생은 이번 달의 꿈속에서 물이 넘치는 장면을 본다면 그 주말에 로또를 사보세요. 특히 99번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 조합에 넣는 것이 좋아요. 추천 조합은 9, 2, 3, 79입니다. 또 꿈에서 강물이 콸콸 흐르거나 우물이 가득 차오르는 장면을 본다면 그 주말 토요일 저녁 식후 1시간 사이에 구입하실 때 행운이 극대화됩니다. 귀인의 한마디가 번호 선택의 결정적 힌트가 되니 대화 중에 나오는 숫자에 귀를 기울이세요. 64년생 갑진생은 친구를 통해 들은 과거 추억의 날짜가 복권 번호에 포함되면 좋습니다. 추억 속 중요한 날들을 떠올리는 과정이 잠재되어 있던 행운을 일깨울 거예요. 추천 조합은 7, 9, 19, 20, 5, 39, 49입니다.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페이지, 숫자가 복권 번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재나 책상 위를 살펴보세요. 복권 판매점은 서점 반경 600m 안에 있는 곳이 좋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도전하면 상승 기운이 더해집니다. 76년생 병진생은 이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복권 운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입니다. 평소 지나는 길 외에도 우연히 들른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매점이 행운 포인트일 수 있어요. 추천 조합은 41, 14, 17, 49입니다. 오후 4시 10분쯤 햇빛이 가로로 길게 퍼질 때 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차량 번호나 버스 노선 중 반복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세요. 88년생 무진생은 인간관계 운이 빛나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번호를 고르면 시너지가 생겨요. 반반씩 의견을 섞어서 번호를 구성해 보세요. 추천 조합은 2, 9, 18, 21, 31, 45입니다. 산호빛 팔찌를 왼손에 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고르면 마음의 파장이 번호에 깃드는 효과가 강해요. 번호 뽑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을수록 행운이 튼튼해집니다. 각 연도별 공통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번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좋지만 절박함이 지나치면 행운의 기운이 도망가요. 행복한 상상을 하되 놓아주는 마음으로 번호를 적으면 우주가 발신하는 서프라이즈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행운을 잡은 용띠들의 공통점은 즐기면서 도전했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 풍수 팁을 전해드릴게요. 거실 북동쪽 구석에 작은 수생 식물을 두면 재물과 기회의 물길이 열려요. 물은 3일마다 갈아주고 식물 잎에는 아침에 남은 맑은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면 집안 공기가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져 좋은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또한 현관문 안쪽 왼편에 거울을 두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안으로 돌려보내면 외부에서 흘러든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집 안을 2번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거울이 문을 반사하지 않도록 각도를 살짝 조정해야 합니다.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비추면 기운이 되돌아 나가기 때문이에요. 꿈 해몽도 놓칠 수 없죠. 이번 달 용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은 무지개와 나비입니다. 무지개는 막힌 길이 열리고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신호입니다. 꿈에서 무지개를 보면 그날 받은 전화나 메시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다음 달의 기회를 예고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나비는 작은 기회의 씨앗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잘 키우면 큰 수확이 되니 사소한 제안이라도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특히 파란 나비가 나온 꿈을 꿨다면 금전운이 3배로 확장될 징조고 노란 나비라면 인간관계가 폭넓어질 조짐입니다. 좋은 방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용띠의 행운 방향은 남남동 그리고 서북서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만남이 있을 때 남남동 방향 카페나 사무실을 찾으면 생각이 뚜렷해지고 의사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는 서북서 방향 공원이나 도서관을 찾아 조용히 산책하거나 독서를 해보세요. 불필요한 감정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마음속 질문에 대한 해답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색상 활용을 실생활 예로 더 들자면 산호빛을 인테리어에 적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쿠션 커버나 탁상 달력을 산호빛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매일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두면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 하루의 시작부터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차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네일 컬러나 넥타이 스카프에 산호빛을 살짝 더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발표나 소개팅처럼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에서 특히 효과가 큽니다. 끝으로 피해야 할 검정 대신 사용할 대체색으로는 짙은 남색이나 고동색을 추천드려요. 이 색들은 안정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주지만 검정보다 빛을 살짝 반사해 지나치게 기운을 흡수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종이라면 재킷 안쪽 라이닝을 산호빛으로 주문하거나 손수건을 구장식으로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번 달 용띠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균형과 흐름입니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돈을 지키고 흐름을 놓치지 않는 행동력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요. 건강 역시 굳이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짧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숫자 9의 기운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산호빛으로 관계를 따뜻하게 물들이면 원하는 목표가 손짓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나침반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다음 달 더 깊은 운세 가이드를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마음속 소원을 댓글로 적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문장이 우주에 닿아 반짝이는 현실로 돌아올 거예요. 저 또한 묵묵히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용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의 팁을 생활에 활용해서 우주의 긍정 기운을 더욱 빠르게 끌어당겨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이 영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용의 날갯짓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6월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